전세가 상승은 확정이고요. 그러면 결국 떠밀려서 월세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월세에 치여서 다시 매매 수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사이클이 돌 거란 말이죠. 김작가TV에 출연해주신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서 정민우 대표님이 한 6년 정도 되셨는데 제가 지난 과거를 보니까 시장 전망을 늘 맞추신 건 아닐지라도 굉장히 좀 높은 확률로 잘 맞추셨던 것 같아서 오늘 부동산 시장 이제 2026년 시장을 한번 전망한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 우선 지금을 돌아봐야 되니까 6.17, 9.7, 10, 15 대책이 나왔죠. 3번의 정책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12월 이제 초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집값 상황 어떻고 이제 경매를 하고 계시니까 사람들도 많이 만나뵐 텐데 요즘에 사람들 심리는 어때요? 벌써 6년이 됐나요, 근데? 네. 꽤 오래됐네요. 김작가TV에 가장 먼저 출연하신 부동산 전문가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전세 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맞아요. 그때 이후로 뭐 수도권 집값 생각하면 뭐 많이 올랐죠. 내가 아마 2019년일 겁니다. 네네네. 정확하시네요. 그 뒤로도 제가 또 2023년, 요때도 이제 거의 바닥일 때 집 사야 된다. 저 막 그때 80평대 뭐 샀다. 이제 이런 말씀도. 경기도에 이제 80평대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맞아요. 그때 제가 댓글을 원래 많이 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김작가TV의 댓글이 다른 채널보다 상당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나름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하고 있을 때 사러 가면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댓글 많이 달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뒤로 댓글을 안 봅니다, 제가. 현명한 선택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운이 좋게도 시장 전망이 어느 정도는 얼추 맞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3번의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규제책 위주의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거래량은 반의 반토막, 거의 뭐 서울 기준으로 2025년 1월부터 하면은 거의 10,000여 건씩 거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많이 될 때는 뭐 14,500여 건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첫 대책 나오고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게 됩니다. 서울 기준 1,000건 이하로 되다가 지금은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 건수, 그러니까 대기 건수만 4,000건이 조금 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래를 하고 싶어도 지금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요 자체가 없어졌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융 규제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약간 압력밥솥 같은 느낌? 계속해서 이게 그 밑에서 끓고 있는데 억지로 인위적으로 눌러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미 사실 상급지는 폭발을 했죠. 2024년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약간 시그널을 보여준 해라면 2025년 올해는 마용성이라든지 아시는 대로 직주 근접 상급지는 이미 폭발을 한 상태고요. 현재 이제 뭐 매수자, 매도자 입장에서 보자면 매수자는 지금 가격이 결코 싸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더 올라갈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매도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운이 좋게 좀 일찍 선 진입하신 분들은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세금을 어떻게 때릴 건지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애들도 커가면서 환경을 바꾸고 싶거든요. 조금 뭐 넓은 평수라든지 학군지로 옮기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 가지 타입 다 좀 약간 답답한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사람들은 집주인들은 어쨌든 매수세, 매도세가 결국 집값을 결정하는 거니까 집주인들은 팔고 싶어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사는 분들은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니야 이거 떨어질까 이렇게 지금은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것과 이제 지금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는 건데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안 사고 싶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지역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전역과 이제 경기권 이제 15개 지역을 다 묶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이 지역은 이 지역의 등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굳이 뭘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갖고 계신 분들 거의 드문 것 같아요. 다만 지방이라든지 규제 지역에 묶이지 않은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팔고자 하는 이제 그런 수요가 좀 있고요. 그럼 이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의 심리는요?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분의 사고 싶죠. 사고 싶은데 결정적으로 지금 이 세 가지 규제의 핵심은 뭐냐면 대출 규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LTV 40%뿐 아니라 실제로 6억까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빙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뭐 기존 대출도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스트레스 DSR부터 규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한 5, 6억 정도 대출이 나온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한 2, 3억이 겨우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가 자연스럽게 낮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집을 산다고 할 때 물론 아무리 뭐 형편에 맞춰서 사라고 하지만 한 번 사는 집 너무 또 원치 않는 그런 지역에 등기를 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그냥 멈춰 있는 상태. 다만 이제 지금은 분명한 건 매도자 우위 시장이 맞습니다.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10.15 부동산 대책이었고 이걸로 이제 서울과 경기도 웬만한 지역을 다 묶어버린 건데 요 대책 어떻게 보셨고 요거 우려한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부작용은 가장 큰 게 일단 갈아타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내 집을 팔면 자연스럽게 현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저축액이라든지 일부 대출을 더해서 더 나은 지역이나 집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을 파는 순간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가장 큰 저는 이제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자산 취득의 기회를 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층들이 있습니다. 젊은 층 분들이겠죠. 20, 30대 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어느 순간 눈 떠보니 너무 높아진 금액대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미루게 되고 혹시 자기 주변에 친구 중에 누가 집을 샀다고 하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진정한 축하를 해주기보다는 난 언제 집을 사지? 예전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소득을 이제 맞벌이 부부가 합하면 집을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서울이라면 그런 게 조금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전월세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전세도 사실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매가는 제가 100%는 아니지만 전월세 상승은 필연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월세 전세 비중이 이제 월세가 한 4, 전세가 6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반대로 된 거예요. 월세가 한 거의 최소 60%를 훨씬 넘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소득이 많지 않은 2030 분들은 결국은 이제 전세도 안 돼 월세로 가야 되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의미고요. 갈수록 삶이 약간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강력한 규제책이 똘똘한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부분도 있을 텐데 똘똘한 채 노리는 전략 앞으로도 유효한 건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실물 자산 한 채는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자산을 갖고 있느냐에 이제 문제가 남는 거죠. 예전에는 두 채, 세 채, 저처럼 이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많이 취득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20% 오르면 B, C, D가 그래도 10%, 5%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는 오른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그런 게 싹 사라졌죠. 설사 그만큼 오른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다 맞게 됩니다.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결국 주식이든 코인이든 돈을 벌면 그게 변동성이 큰 자산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보시면 결국은 부동산 한 채 정도는 이제 매입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아시는 대로 이왕이면 한 채 살 걸 똘똘한 자산으로 가는 게 과거의 데이터나 그 현금 흐름, 뭐 내가 직접 들어가 살 수도 있지만 사용 가치도 월등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똘똘한 채 전략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요새가 되어버렸어요. 특정 뭐 강남 서초, 송파 요 정도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이 굳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 그런 거를 뭐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약간 인정해주는 약간 트로피 아파트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약간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더 형성이 되면서 더 그런 워너비 아파트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지방 아파트, 광역시 아파트 추가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자산가 분들이 똘똘한 한 채 외에는 거의 다 처분을 하시고 오히려 월세를 받는 거를 뭐 건물이라든지 비주택으로 이제 세팅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가시는 게 대세입니다. 지금. 그럼 기존에 지금 부동산 다주택자 이분들은 지금 본인 자산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것들을 많이 처분하고 줄인 건가 아니면 근데 처분해도 뭐 세금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처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보통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아예 그냥 놔버리신 분들, 그냥 전세가 상승분이나 아니면 월세로 돌려서 그냥 임대소득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그런 분이 있고요. 그냥 너무 속된 말로 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임대 관련 뭐 전화를 받는다든지 세금에 치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던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채로 만들어 놓은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다주택자가 더 큰 다주택자가 되는 추세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100%는 아닌 게요. 어느 정도 이제 제 주위엔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이라든지 수요 공급상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부산, 대구, 울산, 대구 요 정도가 그렇죠. 요즘에 조금 그래도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들, 특히 울산, 부산 중에서도 바다가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팁을 드리면 어쨌든 내가 직접 들어가 살지 않더라도 시세 차익을 보고 매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한번 임대를 주면, 전월세를 주면 운 없으면 최소 4년 동안 팔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아예 사면서 비워둡니다. 그냥 그 공실기간에 관리비 이자까지 계산해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어느 정도 차익을 갖고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 저도 이제 아직까지 뭐 100%는 아닌데 지금 어쨌든 오늘도 대통령님이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수도권 서울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다. 지금 어떤 멘트를 하셨냐면 이제 네. 직접 하신 멘트입니다.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뭐 욕을 많이 먹는 편이다. 보니까 대책이 없다. 있는지에 없는지에 다 짜내고 주변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게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이제 코멘트를 왜 하셨을까요?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한 거겠죠. 처음에 이제 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예견된 거예요. 공급 부족 저희 1, 2년 전부터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미 2021년, 2년, 3년 인허가 착공 물량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계속 2025년, 6년, 7년 계속 올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순인 건데 이제 기억하십니까? 이제 처음 이렇게 취임하시고 한 달 정도 돼서 부동산만큼은 더 많은 카드가 있다. 예, 잡을 아주 수 많은 있다. 이렇게 카드가 코멘트를 하셨죠. 그렇죠. 근데 불과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지나서는 이제 완전 스탠스가 바뀐 멘트를 하시니까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 뭐지? 어떻게 보면 이런 대통령의 코멘트로 인해서 무주택자들의 심리가 좀 더 조급해질 수도 있을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정확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시그널에 대한 인식을 대중들이 할수록 팍 튀어 올라갈 거라고요. 아마 지난 한 3, 4개월 전에 아마 찍었던 영상일 텐데요. 지금 딱 그런 형국이라고 봐요. 지금은 거의 전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가 돼가고 있어요. 네. 사실 이미 전에도 그랬지만 뭐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정말 노무현 대통령님 있을 때도 부동산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잖아요. 김현미 장관님도 그랬고 뭐 빵이라면 찍어내겠다. 결국은 공급 앞에서는 저는 어떤 처방도 공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봐요. 아마 이런 멘트가 나온 것도 이제 사람들은 다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빵처럼 찍어낼 수 없으니까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내에 이제 임기 내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는 코멘트를 하신 거겠죠? 저는 이제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실 줄은 저도 이제 몰랐죠. 뭔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또 다른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대통령실에서 지난 7일에는 대책이 없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 이 코멘트는 좀 해석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 균형 발전, 말씀은 아주 좋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좋죠. 근데 문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 과연 뭐 이거 1, 2년 수년 안에 되는 것일까요? 네, 이건 정말 국토계획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들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발언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겠지만 조금 맥락에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대로 주택 착공 급감으로 내년 수도권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 얼마나 심각한 거죠? 내년, 26년, 27년에도 더 없다고 얘기 들리긴 하던데. 일단 적정 수요, 적정 공급량을 보면요. 네. 멸실 수요 다 감안해서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간 최소 15만 가구에서 20만 가구는 공급이 돼줘야 돼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5,000호가 채 안 될 거고요. 내년에. 경기권이 한 6만 호 정도 됩니다. 인천이 한 15,000호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10만 호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최소 5만 가구 이상이 있다는 뜻인데 문제는 이게 2026년 한 해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전월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3년, 짧아야 3년이에요. 이것도 뭐 어떤 이슈가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쭉 이뤄졌을 때 집을 얘기인 짓는다고 것이고. 쳤을 때. 그렇죠. 3기 신도시라든지 물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뭐 역량을 발휘하시겠지만 오죽하면 뭐 지금 태릉 선수촌이라든지 이런 유휴부지들도 다 이제 아파트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부에서 하고 있으나 최소한 저는 3년 봅니다. 3년 동안은 전세가 이런 구조예요. 지금 전세가 상승은 확정이고요. 그러면 결국 떠밀려서 월세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월세에 치여서 다시 매매 수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사이클이 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내 집 마련을 하루빨리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제 연준에서 곧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인데 그럼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내년에 안 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금리 인하 본격화되면 부동산 시장 전세 매매 수요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미국이 지금 고용이 상당히 좋지 않죠. 그리고 생각보다 또 인플레이션도 많이 좀 잡히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래서 저도 뭐 한 차례 정도는 이제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뭐
먼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저는 0%라고 보고요. 미국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따라갈 여지가 있다? 한 요 정도 수준일 텐데 최소 뭐 한 차례 정도 따라간다는 전제하에 일단 그 많은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인하 추세가 적어도 상승이 아닌 하락으로 간다는 시그널만 줘도,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시장금리, 대출금리에 이제 반영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당연히 대출금리나 전세자금 대출금리 또 이런 그 실제 이자 하락분에도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전세가 상승 요인이 될까요? 하락 요인이 될까요? 당연히 저는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금리가 내린다는 것은 뭐 아시는 대로 돈의 가치가 내려가고 자금 빌리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의 수요를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지금 뭐 똘똘한 한 채로 이게 몰리는 게 아마 저는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금리 인하 시대 또 공급 부족 문제, 전세 시장 불안까지 맞물려 더 큰 폭의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내년 수도권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서울 수도권은 뭐 거의 확정적이에요. 전세가는 지금보다 최소 한 5에서 10% 정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오를 거라 보고 있고요. 이제 매매 수요인데 지금 이 토어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간에는 뭐 풀릴 여지도 있지 않겠냐. 오세훈 시장이 그런 코멘트를 했죠. 네, 그래서 약간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전에도 한번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올해 초에 풀었다가 다시 이제 맞아요. 묶었죠. 네, 그런 전례가 있는 상황에 또 그런다? 저는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매입하기가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전월세 상승분에 대한 고통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 수도권 집값은 매매가는 상승을 생각하시나요? 좀 큰 폭일까 아니면 그냥 안정적인 인플레이션만큼 좀 오른다 볼까요? 2025년이랑 2026년 좀 따로 떼서 볼까요? 그럼 2025년은 크게 서울 핵심지 그리고 이런 마용성 이런 데가 좀 큰 폭으로 올랐죠. 상대적으로 좀 비선호 지역인 노도강이라든지 뭐 금관구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물론 호가 자체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체감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내년 되면 이런 중하급지까지도 네. 충분히 떠밀려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